여러분, 혹시 요즘 비트코인 차트나 치솟는 물가 보면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2026년 현재 우리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지독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160년 전 조선 땅을 송두리째 뒤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실물 경제는 그대로인데 나라에서 돈만 잔뜩 찍어냈더니 쌀값이 불과 2년 만에 6배나 폭등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나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떠먹여 드릴 역사적 지혜 한 술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 경제를 단숨에 파괴했던 최악의 화폐, 당백전이 주는 경고예요. 조선 왕조실록 고종 3년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 조정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해야 하는데 금고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파괴되었던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강력한 중앙정부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정치적 선언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엄청난 건축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세금을 더 걷자니 이미 백성들의 부담이 극에 달해 있었고 빚을 내야자니 빌려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당백전이었습니다. 기존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지닌 슈표 화폐를 만들어서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마도 대원군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똑같은 구리로 100배짜리 돈을 만들면 금고가 100배 불어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결정은 조선 경제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2026년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왜 역사적 패턴의 반복인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먼저 당백전이 왜 문제였는지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1826년 발행된 당백전은 이름 그대로 상평통보 한 잎에 100배 가치를 매긴 돈이었어요. 겉모습만 봐도 일반 동전보다 크고 무거웠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간 구리의 양은 상평통보의 겨우 5배에서 6배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라에서 이건 100배짜리야 라고 우기니까 억지로 통용은 됐지만 시장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돈의 실질 가치는 6배인데 명목 가치만 100배로 뻥튀기 했으니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장터에서 쌀을 팔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동전은 저 동전보다 100배 가치가 있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손으로 만져보니 무게는 고작 6배밖에 안 나가요.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발행 규모입니다. 단 6개월 동안 무려 1600만 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시중에 풀렸어요. 이건 당시 조선 전체에 유통되던 화폐 총량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에 갑자기 돈이 3배나 늘어났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은 그대로였으니 결과는 뻔했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한 겁니다. 돈의 공급은 폭증했는데 실물은 그대로니 돈의 가치가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선판 양적 완화의 비극적인 시작이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왜 당시 조정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급급했던 거겠죠? 경복궁 공사비가 급하니까 눈앞에 불을 끄는 데만 집중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제는 속일 수 없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가가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백전이 발행되기 전 쌀 한 포대에 7, 8량 정도 하던 가격이 불과 2년 만에 44량으로 무려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이 평균 7%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물가였죠. 요즘 물가 5%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데 당시 백성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 7량이면 살 수 있었던 쌀이 오늘은 10량, 다음 달에는 15량, 그 다음엔 20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하루가 다르게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공포. 이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 고통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땅이나 곡식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양반과 부자들은 오히려 자산 가치가 올라가며 더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노동력밖에 없는 서민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날품팔이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백성들은 아침에 받은 임금으로 저녁에 쌀을 사려고 하면 이미 가격이 올라 있었어요. 돈을 들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기막힌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당시 정부의 태도였어요.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 정작 본인들이 만든
당백전은 받지 않고 가치 있는 상평통보만 내라고 강요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는 백성들에게 백성 너희는 당백전을 쓰되 나라 돈은 진짜 가치 있는 국원으로 내라는 식이었죠. 당백전으로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세금 받을 때는 당백전은 안 돼, 제대로 된 돈으로 내라고 한 거예요. 나라조차 믿지 못하는 돈을 백성들이 믿을 리가 없었죠. 결국 시장에서는 당백전 사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사꾼들은 당백전은 안 받습니다 라는 푯말을 내걸었고 심지어 당백전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거래하는 지하경제가 형성되기도 했어요. 이때 등장한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는 땡전 한 푼 없다입니다. 당백전을 줄여 당전이라 불렀는데 이게 나중에는 가치가 없어지면서 땡전이 되었고 가치 없는 당백전 한 푼조차 없다는 비극적인 유행어가 된 것이죠. 돈을 쌓아두고도 굶어 죽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당시 실록에는 백성들이 돈을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기록까지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열광하는 이유, 사실 돈의 가치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중앙은행이 달러와 원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며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때 사람들은 국가 시스템을 벗어난 대안적 가치를 찾게 됩니다.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거나 아예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가상화폐로 도피하는 거죠. 160년 전 조선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당백전을 버리고 실물인 쌀이나 면포 혹은 구리 함량이 높은 국원을 필사적으로 확보하려 했죠. 어떤 사람들은 당백전을 녹여서 구리만 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더 가치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화폐에 대한 신뢰 붕괴가 만들어낸 광경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돈이라는 건 결국 종이나 금속 조각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걸 믿고 사용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걸 가치 있다고 믿을 거야 라는 집단적 신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돈은 그냥 종이가 되고 동전은 그냥 쇠붙이가 됩니다.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다 라는 이 냉혹한 진리는 19세기 한양이나 21세기 디지털 세상이나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은 사실 당백전이라는 화폐 실험이 남긴 뼈아픈 교훈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현상은 조선만의 비극이 아니었어요.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보상금을 갚으려고 지폐를 무자비하게 찍어냈더니 빵 한 덩이 가격이 무려 2천억 마르크까지 치솟았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빵 하나 사려고. 술에 지폐 뭉치를 가득 싣고 가야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돈 뭉치를 장난감으로 쓰고 땔감 대신 지폐를 아궁이에 넣었을 정도였죠. 지폐로 불을 때우는 게 나무를 사는 것보다 쌌으니까요. 당시 독일 사람들이 경험했던 공포는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저축은 의미가 없어졌고 월급을 받으면 즉시 실물로 바꿔야 했습니다.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인 돈이 제 기능을 상실한 거죠. 결국 독일은 화폐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결국 나치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기도 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뢰 없는 화폐 남발의 끝은 항상 국가적 파멸이었다는 사실 참 묵직하지 않나요? 조선의 당백전이든 독일의 마르크화든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마구 찍어냈다가 결국 경제 전체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역사 한술 잘 소화하셨나요? 160년 전 당백전의 비극과 현대의 물가 상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으시나요?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실질 가치를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것. 둘째, 신뢰가 무너진 경제 시스템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지혜를 말이죠. 당백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어떤 경제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무시할 순 없다는 것. 그리고 단기적인 해결책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6년을 사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그 결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사람들은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죠. 이게 정말 당백전의 재현이 아닐까요? 오늘 이 기록이 돈 때문에 고민 많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계시나요? 혹은 당백전 사례를 보며 느낀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술 한술이 모여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